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지영입니다. 의사 가운을 입고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난 지 어느덧 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오랜 시간 수많은 환자분의 생로병사를 지켜보면서 제가 깨달은 확실한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차가운 기계나 독한 약이 아니라 결국 사람의 온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배우자의 손을 마지막으로 따뜻하게 잡아본 적이 언제입니까? 계단을 내려갈 때 넘어질까봐, 부축하려고 잡는 생존을 위한 손잡기 말고, 길을 건널 때 위험해서 낚아채듯 잡는 그런 거친 손길 말고, 정말 마음을 담아 당신이 내 곁에 있어 참 고맙다는 의미로 가만히 그 손을 감싸 쥔 적이 과연 언제였는지 기억나시는지요? 아마 기억이 가물가물하거나 생각만 해도 어색해서 헛웃음이 나오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가 50대를 지나 60대, 70대라는 나이에 고개를 넘어가다 보면 우리 곁을 가장 먼저 떠나는 것은 건강이 아니라 부부 사이의 친밀감인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이 나이에 무슨 낯간지럽게 손을 잡습니까? 그냥 전우애로 사는 거죠. 하지만 저는 오늘 의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낯간지러움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 몸의 노화는 급격히 빨라집니다. 반대로 그 어색함을 이겨내고 다시 서로의 천을 나누기 시작하면 어떤 보약보다 더 강력한 항노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년 이후의 부부관계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뇌, 심장, 혈관, 그리고 수명과 직결된 중요한 의학적 처방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특히 은퇴 후 찾아오는 무기력함이나 갱년기 이후의 신체 변화로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 속에서 아주 중요한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부부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시 68살이셨던 이 선생님과 65살이셨던 김 여사님 부부입니다. 두 분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평범한 노년 부부였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장성해서 출가했고 남편분은 평생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크게 쪼들리지 않고 남들이 보기에는 참 복받은 부부다라고 할 만한 상황이었지요. 하지만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두 분의 표정은 마치 모래알처럼 푸석푸석해 보였습니다. 남편분은 은퇴 후 찾아온 심각한 우울감 때문에 불면증과 소화불량을 호소하셨고 아내분은 묵묵히 남편을 챙기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 쌓인 화병과 외로움으로 가슴 통증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한국의 많은 남성분이 그렇듯이 이 선생님 역시 평생을 가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앞만 보고 달려오신 분이었습니다. 직장이라는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감정을 억누르는 법만 배우셨지 내 마음을 표현하고 아내와 부드럽게 대화하는 법은 배우지 못한 채 늙어버리신 겁니다. 그러다 덜컥 은퇴라는 현실을 마주하자 마치 벼랑 끝에 선 것처럼 자신의 존재 가치가 사라졌다고 느끼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고 집안에 덩그러니 앉아있으면 아내 눈치가 보이고 스스로가 뒷방 늙은이처럼 초라하게 느껴지니 남성으로서의 자신감도 바닥으로 떨어지셨던 겁니다. 자연스럽게 부부관계는커녕 각방을 쓰신 지가 이미 10년이 넘은 상태였습니다. 아내분인 김 여사님 역시 할 말이 많으셨습니다. 평생 무뚝뚝한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내 이름 석자도 잊고 살았는데 이제 늙어서까지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남편의 삼시세끼를 챙겨야 하니 답답증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두 분 사이에는 대화가 끊긴 지 오래였고 집안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이런 정서적 단절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만성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코르티솔이 혈액 속에 넘쳐나면 혈관은 수축해서 딱딱해지고 혈압은 오르며 면역력은 뚝 떨어집니다. 이 선생님 부부가 겪고 있던 불면증, 소화불량, 가슴 통증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사랑과 친밀감의 결핍이 만들어낸 신체적 증상이었습니다. 저는 두 분께 혈압약이나 수면제를 늘려드리는 대신 아주 엉뚱해 보이는 처방전을 써드렸습니다. 두 분 오늘부터 하루에 딱 3번 서로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제 말을 들은 남편분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 의사 선생님. 다 늙어서 남사스럽게 무슨 손을 잡습니까? 그게 병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웃으며 설명해 드렸습니다. 선생님, 이건 마음을 위로하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뇌를 속이는 의학적인 치료법입니다. 우리 뇌는 참으로 단순하면서도 신비롭습니다. 누군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 혹은 신뢰하는 사람과 피부가 맞닿는 순간 우리 뇌의 시상하부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즉각적으로 분비합니다. 옥시토신은 흔히 사랑의 호르몬 혹은 포옹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호르몬이 분비되는 즉시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됩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질주하던 자동차가 서서히 속도를 줄이고 안정을 찾는 것처럼 긴장으로 굳어있던 근육이 풀리고 날뛰던 심장 박동이 차분해지며 솟구치던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하루 3번 식사하시기 전이나 주무시기 전에 딱 1분만 손을 잡고 있어도 우리 몸은 나는 지금 안전하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이 신호가 반복되면 뇌는 스트레스를 잊고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것은 100만 원짜리 보약보다 더 효과가 빠르고 부작용이 없는 천연 치료제입니다. 이 선생님 부부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제 처방을 따르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처음 일주일은 서로 쳐다보기도 민망해서 손만 잡고 딴청을 피우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날 무렵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진료실을 다시 찾은 아내 김 여사님의 얼굴색이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참 신기해요. 영감손이 쭈글쭈글하고 거칠 줄만 알았는데 잡고 있으니까 참 따뜻하더라고요. 이 사람도 늙느라 고생했구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미운 마음이 조금씩 사라졌어요. 남편분 역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항상 굳어있던 표정이 부드러워졌고 무엇보다 요즘은 잠을 좀 잡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잡는 작은 행위가 두 사람 사이에 쌓여있던 10년 묵은 얼음벽을 녹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정서적인 친밀감이 회복되자 신체적인 활력도 돌아왔다는 점입니다. 남성 갱년기 증상으로 무기력했던 이 선생님이 다시 아내와 가까이 하고 싶다는 의욕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의학적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이 나이가 들면 부부관계는 끝난 것이라고, 졸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이의 주책이지. 체력도 안 되고 기능도 예전 같지 않아서 못해. 이렇게 스스로 한계를 짓고 포기해버리십니다. 하지만 여러 연구 결과는 정반대의 사실을 보여줍니다. 60대, 70대에도 규칙적이고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훨씬 더 건강하다는 데이터가 차고 넘칩니다. 실제로 영국의 한 연구기관에서 60대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장기간 추적 관찰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규칙적인 성생활을 유지하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평균 수명이 무려 7년 가까이 더 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이 약 50%나 낮아졌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가 흔히 운동을 하면 심장이 튼튼해지고 근육이 생긴다고 하죠. 부부간의 사랑을 나누는 행위, 역시 우리 몸 전체를 사용하는 훌륭한 유산소 운동이자 전신 운동입니다. 사랑을 나눌 때 우리 몸의 대사율은 평소보다 급격히 올라가고 혈액순환이 빨라지며 심폐 기능이 자연스럽게 자극을 받습니다. 억지로 러닝머신 위를 뛰는 것보다 훨씬 더 즐겁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심장을 훈련하는 셈입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분비되는 엔돌핀과 각종 신경 전달 물질은 만성 통증을 완화하고 면역세포인 T세포의 기능을 강화해 감기나 감염병에 걸릴 확률도 낮춰줍니다. 즉, 배우자와의 친밀한 관계는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노년기의 건강을 지탱해주는 가장 강력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은 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두려움입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예전 같지 않은 기능 때문에 큰 좌절감을 느끼고 그 좌절감을 들키기 싫어서 아예 잠자리를 피하거나 각방으로 도망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회피라는 심리적 방어 기제인데요. 안타깝게도 피하면 피할수록 우리 몸의 기능은 더 빠르게 퇴화합니다. 의학계에는 쓰지 않으면 사라진다 라는 아주 유명한 명제가 있습니다.
근육도 쓰지 않으면 위축되어 말라버리듯이 우리의 성기능과 관련된 혈관과 신경 조직도 오랫동안 자극을 주지 않으면 퇴화하고 맙니다. 마치 오랫동안 물을 틀지 않은 수도관에 녹이 슬고 찌꺼기가 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제가 만난 62살의 박 선생님 사례가 딱 그랬습니다. 은퇴 후 약 4년 동안 부부관계를 완전히 끊고 지내셨던 분입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 다음에는 귀찮아서, 나중에는 자신이 없어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어느새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린 것이죠. 그러다 문득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시도했지만 몸이 전혀 반응하지 않아 큰 충격을 받고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박 선생님은 선생님, 저는 이제 남자로서는 끝난 것 같습니다. 너무 비참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고개를 들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검사를 해보니 신체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심각한 손상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오랜 기간의 비활동으로 인해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져 있었고 무엇보다 실패하면 어쩌지 라는 심리적 불안감이 뇌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발기라는 현상은 단순히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뇌에서 흥분을 느끼면 신경을 타고 신호가 전달되고 그 신호에 따라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액이 쏠려야 가능한 아주 복합적이고 정교한 생물학적 과정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이 회로를 작동시키지 않으니 뇌와 혈관 사이의 통신망이 녹슬어버린 셈이지요. 또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도 평균보다 많이 낮아져 있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단순히 성욕에만 관여하는 호르몬이 아닙니다. 남성의 근육량, 뼈의 밀도, 활력, 그리고 우울감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60대에도 규칙적인 성생활을 하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약 40%나 더 높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호르몬 수치가 높으면 뱃살은 덜 나오고 근육은 유지되며 매사에 의욕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반대로 관계가 단절되어 호르몬이 떨어지면 배는 나오고 팔다리는 가늘어지며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보게 되는 무기력한 노년이 되기 쉽습니다. 이것은 비단 남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성분들 역시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이 급감하면서 질 점막이 얇아지고 건조해지는 위축성 질염을 많이 겪으십니다. 이 때문에 관계를 가질 때 통증이 생기니 자꾸만 남편을 밀어내게 되고 밀어내다 보니 건조증은 더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여성분이 선생님, 저는 이제 아픈 거 딱 질색이에요. 그냥 이대로 사는 게 편해요.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통증은 하지 말라는 신호가 아니라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몸이 예전과 달라졌으니 그에 맞는 새로운 방식과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지요. 박 선생님 부부에게 제가 내린 처방은 조급함 버리기였습니다. 당장 무엇을 성공해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고 마치 재활치료를 하듯이 아주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감각을 깨우는 훈련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방법으로 자극을 주면 나이와 상관없이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과 과정,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놀라운 뇌 건강의 비밀에 대해서는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부부 생활 조언이 아니라 여러분의 10년, 20년 후의 건강 수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박 선생님은 저와의 상담 후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무거운 압박감을 내려놓는 연습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성급하게 결과를 보려 하지 않고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다시 배우듯 아주 기초적인 감각 깨우기에 집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스스로 몸을 관리하며 막혀있던 혈류를 자극했고 아내분과는 나란히 누워 서로의 등을 쓰다듬거나 손을 잡고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것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정말이지 어색하고 쑥스러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후 박 선생님은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며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자연스러운 신체 반응이 다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깜짝 놀랄 만큼 활력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가장 기뻤던 점은 단순히 남성 기능이 회복되었다는 사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박 선생님을 괴롭히던 불안정한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밤마다 뒤척이게 만들었던 우울감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남성이 아직 내가 남자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게 되면 마음의 그늘이 걷히고 몸의 생체 리듬도 덩달아 밝아지는 법입니다. 여기서 남성분들이 꼭 주목하셔야 할 건강 정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중년 남성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인 전립선 건강입니다. 많은 분이 나이가 들면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암에 대한 걱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규칙적인 사정이 전립선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전립선액이 오랫동안 배출되지 않고 고여 있으면 그 안에서 염증이 생기거나 석회화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 달에 21번 이상, 즉 일주일에 적어도 2회 이상 사정을 하는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약 33%나 낮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쾌락을 좇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몸의 순환 시스템을 돕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아주 중요한 건강 유지 활동임을 증명하는 수치입니다. 이제 화제를 조금 돌려 여성분들과 통증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만났던 62살의 정 여사님은 10년 넘게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비가 오거나 날이 흐리면 무릎이 쑤셔서 진통제를 달고 사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부부 상담을 진행하던 중 정 여사님이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신기하다는 듯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참 이상해요. 남편이랑 잠자리를 가진 다음 날 아침에는 무릎이 훨씬 덜 아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사님, 아주 의학적으로 타당한 현상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깊은 친밀감을 느끼고 절정감을 경험할 때 뇌에서는 엔돌핀과 엔케팔린이라는 강력한 신경 전달 물질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물질들은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천연 진통제입니다. 그 효과가 얼마나 강력한지, 일반적인 진통제보다 수십 배나 강한 진통 효과를 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편두통이나 관절통을 앓는 환자들 사이에서 부부관계 후 통증이 약 70%까지 감소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관절염 자체를 완치시켜주는 것은 아니지만 약물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아주 행복한 방법임은 틀림없습니다. 수면 문제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50대, 60대가 넘어가면 잠기가 밝아지고 새벽에 자꾸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수면 부족은 치매 위험을 높이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따뜻하게 안고 잠든 날, 혹은 사랑을 나눈 날은 유독 잠이 잘 온다는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이는 격렬한 신체 활동 후에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피로감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경계의 이완 작용 때문입니다. 옥시토신과 프로락틴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뇌의 긴장 상태를 강제로 풀어주고 가장 깊은 수면 단계인 렘 수면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값비싼 베개나 수면 유도제보다 배우자의 따뜻한 천이 더 확실한 불면증 치료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면역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감기 한번 걸려도 잘 낫지 않고 폐렴으로 이어질까 걱정되시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규칙적인 성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타액 속의 면역, 글로불린 AIGA 수치가 약 30% 더 높다고 합니다. 이 면역 물질은 바이러스나 세균이 우리 몸에 침투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최전방 방어선 역할을 합니다. 사랑을 나누는 부부는 서로에게 보이지 않는 건강 방패를 씌워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꼭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선생님, 좋은 건 알겠는데 제 심장이 버틸 수 있을까요? 뉴스에서 복상사라는 말도 들어봐서 무섭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걱정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부부 관계 시 소모되는 에너지는 2층 정도의 계단을 쉬지 않고 올라가는 정도, 혹은 빠르게 걷는 산책 정도의 운동 강도와 비슷합니다. 평소에 이 정도의 활동을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힘들지 않게 하실 수 있다면 부부관계 역시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연구 결과들을 보면 규칙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남성이 전혀 하지 않는 남성보다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이 절반 수준으로 낮았다는 보고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물론 흉통이 심하거나
호흡 곤란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건강한 심장을 더 튼튼하게 만들 기회를 스스로 차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이 점은 바로 뇌 건강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바로 치매입니다. 노년층이 성생활을 꾸준히 유지할 경우 기억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늦춰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기억력 감토의 비율이 약 28%나 낮았다는 데이터도 있지요. 왜 그럴까요? 사랑을 나누는 과정은 단순히 몸만 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고 감정을 교류하고 오감을 총동원해야 하는 고도의 뇌활동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아직 사랑받고 있다. 나의 존재가 가치 있다는 느낌은 뇌세포를 활성화하고 정신을 맑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분이 됩니다. 야, 여기까지 들으시고 고개를 끄덕이시면서도 막상 실천하려니 막막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선생님,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엄두가 안 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제가 가장 현실적이고 단순한 방법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부부 관계의 회복은 침대 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많은 남성 환자분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남자는 2번 태어납니다. 한 번은 어머니 뱃속에서, 그리고 또 한 번은 스스로 자신감을 되찾을 때입니다. 자신감이 돌아오면 위축되었던 혈관이 펴지고 반응하지 않던 신경이 깨어납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늙었어 라고 스스로를 규정짓는 패배감이 가장 큰 적입니다. 60대 이상의 남성분들이 누구나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남성성을 되살리는 4가지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세를 바꾸십시오. 지금 당장 허리를 곧게 펴고 턱을 살짝 들어 올리고 어깨를 활짝 펴보세요. 마치 세상에 아무런 빚도 없는 당당한 장군처럼 말입니다.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자신감 있는 자세를 딱 2분만 유지해도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약 15% 상승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어깨를 웅크리고 고개를 숙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몸의 자세가 마음의 상태를 결정하고 호르몬까지 바꿉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어깨를 펴고 깊은 숨을 쉬며 나는 아직 건재하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십시오. 둘째, 옷차림을 정돈하십시오. 집에 있다고 무릎 나온 트레이닝복이나 러닝 셔츠 바람으로 지내지 마십시오. 옷은 나를 보는 타인의 시선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를 결정합니다. 매일 아침 깨끗하게 면도하고 스킨 로션을 챙겨 바르고 단정한 옷을 입으십시오. 스스로가 귀한 사람처럼 보여야 아내도 여러분을 다시 남자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제 환자였던 윤 선생님은 은퇴 후 집에서 늘 잠옷 차림으로 지내셨는데 제가 드린 조언대로 아침마다 셔츠를 챙겨 입기 시작하자 몇 주 만에 아내분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당신 오늘 어디 나가요? 왜 이렇게 말끔해요? 라는 아내의 질문에 가슴이 설레었다고 하셨습니다. 셋째, 걸음걸이를 바꾸십시오. 나이가 들면 하체 근육이 빠지면서 발을 끌거나 터벅터벅 걷게 되기 쉽습니다. 의식적으로 보폭을 조금 더 넓게 하고 발뒤꿈치부터 힘차게 디디며 걸어보세요. 하루 10분이라도 군인처럼 씩씩하게 걷는 연습을 하십시오. 활기찬 걸음걸이는 뇌에 나는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은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강화해서 실제 남성 기능 향상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넷째, 목소리에 힘을 실으십시오. 노화는 목소리에서부터 티가 납니다. 말끝을 흐리거나 웅얼거리지 말고 신문 사설이나 책을 소리 내어 읽는 연습을 하십시오. 또렷하고 힘 있는 중저음의 목소리는 상대방에게 신뢰감과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돈도 들지 않고 힘도 들지 않지만 아내의 마음을 여는 만능 열쇠와도 같습니다. 바로 칭찬입니다. 수십 년을 같이 산 부부일수록 서로 칭찬하는 것에 인색합니다. 밥 먹었어. 야하. 이런 용건만 간단한 대화로는 절대 닫힌 문을 열 수 없습니다. 거창한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 국물 맛이 참 시원하네. 당신 그 옷 입으니까 얼굴이 훨씬 환해 보이네. 오늘따라 머리 스타일이 예쁘네. 이런 사소한 칭찬 한마디가 아내를 밥해주는 사람에서 사랑받는 여자로 되돌려 놓습니다. 아내가 여자로서의 기쁨을 느끼게 되면
그 온기는 자연스럽게 남편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의 자신감과 아내의 부드러움이 만날 때 비로소 육체적인 친밀함도 가능해집니다. 윤 선생님은 이 방법을 2달 동안 실천하신 뒤 쑥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고백하셨습니다. 선생님, 비싼 보약보다 이게 훨씬 낫습니다. 내가 바뀌니까 아내가 바뀌고 집안 공기가 달라집니다. 요즘은 다시 신혼 때로 돌아간 기분입니다. 야, 이제 마음의 준비와 생활의 준비가 되셨다면 실제 침실에서는 어떻게 해야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60대 이후의 신체적 특성에 맞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요령들이 필요합니다. 청결부터 분위기 조성, 그리고 윤활제의 사용과 같은 아주 현실적인 조언들을 마지막 부분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인생의 선배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부부의 사랑은 밤에 침실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침 식탁에서 시작된다. 의사로서 저는 이 말이 100번, 1000번 옳다고 생각합니다. 침실은 하루 종일 쌓인 감정의 결과가 나타나는 곳이지 갑자기 없던 감정이 솟아나는 기적의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는 청결입니다. 이것을 절대 사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깨끗이 씻고 손톱을 단정하게 정리하고 입냄새를 관리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존중입니다. 60대, 70대의 피부와 점막은 젊을 때보다 훨씬 예민하고 감염에 취약합니다. 상대방을 위해 내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사랑의 표현이자 에티켓입니다. 둘째는 분위기입니다. 마치 숙제 검사하듯이 오늘 가능해? 라고 묻지 마십시오. 그런 질문은 듣는 사람에게 엄청난 심리적 부담감을 줍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칭찬 한마디로 문을 열고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끄고 휴대폰을 치운 뒤 조용한 음악을 틀거나 나란히 앉아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묻는 시간부터 가져보십시오. 대화가 풀리면 마음이 풀리고 마음이 풀려야 몸이 열립니다. 셋째는 자세의 선택입니다. 나이가 들면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쑤시고 고관절이 뻣뻣한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시절의 기억만 가지고 몸에 무리가 가는 자세를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옆으로 편안하게 누워서 마주보는 자세나 허리나 무릎 밑에 푹신한 베개를 받쳐서 관절의 부담을 덜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핵심은 얼마나 격렬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연결되는가입니다. 넷째는 시간입니다. 우리 몸의 엔진은 예열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성은 나이가 들수록 몸이 반응하고 준비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손을 잡고 등을 쓰다듬고 포옹하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전이의 과정이 충분해야 합니다. 이 시간은 여성의 건조함으로 인한 통증을 줄여주고 남성의 심리적 긴장을 완화하여 자연스러운 발기를 돕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다섯째는 감사입니다. 모든 과정이 끝난 후 등 돌리고 바로 주무시지 마십시오. 가볍게 안아주며 고마워. 당신 덕분에 참 좋았어라고 말해보세요. 이 말 한마디가 다음번 만남을 기다려지게 만들고 부부 사이의 신뢰를 단단하게 굳혀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사로서 꼭 짚어드려야 할 현실적인 조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윤활제의 사용입니다. 많은 여성분이 나이 들어서 질 분비물이 줄어드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자존심 상해하며 숨기려 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노안이 오면 돋보기를 쓰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리적 변화일 뿐입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수용성 윤활제는 부부 관계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필수품입니다. 건조함으로 인한 통증을 없애주고 상처를 예방하며 훨씬 부드럽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가능하게 합니다. 실제로 65살의 김 여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윤활제를 쓰고 나서야 비로소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아프지 않으니까 제가 먼저 다가가게 되더라고요. 진작 쓸 걸 그랬어요. 그렇다면 건강상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심혈관 질환이나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부드럽게, 천천히, 그리고 무리하지 않게 젊을 때처럼 강한 힘이나 속도는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서로의 천을 느끼는 것입니다. 과식한 직후나 술을 많이 마신 뒤 혹은 몸이 너무 피곤한 날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에게는 하루의 피로가 쌓인 밤보다 숙면을 취하고 난 뒤 에너지가 충전된 이른 아침 시간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빈도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이든 2주일에 한 번이든 두 분에게 맞는 리듬이면 충분합니다. 만약 고혈압약이나 항구울제 등을 복용 중이시라면 그 약물이 성기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 주치의와 상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 끙끙 앓거나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에 의존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마지막으로 많은 부부를 불행으로 몰아넣는 3가지 큰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오해, 너무 늙어서 안 된다. 성생활에는 정해진 정년이 없습니다. 건강이 허락하고 두 사람의 마음이 맞다면 90대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실제로 90이 넘은 연세에도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관계를 유지하는 노부부를 뵌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젊을 때보다 횟수는 줄었지만 감정의 깊이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다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오해, 약 없이는 불가능하다. 물론 발기부전 치료제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은 보조 수단일 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생활 습관의 교정, 식단 관리, 그리고 자신감 회복입니다. 실제로 약에만 의존하다가 내성이나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분보다 매일 걷기 운동을 하고 아내와 대화를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능이 돌아온 분들을 저는 훨씬 더 많이 보았습니다. 세 번째 오해, 이미 너무 늦었다. 우리 부부는 각방 쓴 지 20년이 넘었어요. 이제 와서 무슨 일하며 포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늦은 때는 없습니다. 부부 관계는 꼭 삽입 성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을 잡고 산책하는 것, 소파에 앉아 서로의 어깨를 주물러 주는 것, 잠들기 전 가벼운 입맞춤이나 포옹, 이 모든 것이 넓은 의미의 성생활이자 친밀감의 표현입니다.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 말고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스킨십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 작은 온기가 쌓이면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도 서서히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정리하며 왜 나이 든 부부가 멀어지는지 그 안타까운 원인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부부를 갈라놓는 것은 돈이나 질병이 아닙니다. 첫째는 침묵입니다. 대화가 사라지면 남이 됩니다. 둘째는 접촉의 부재입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셋째는 은퇴 후 찾아오는 역할 상실감과 위축감입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처방해드린 4가지를 꼭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 하루에 3번 배우자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세요. 둘, 하루 15분은 텔레비전을 끄고 서로의 눈을 보며 이야기하세요. 셋, 하루에 한 번 진심을 담아 상대를 칭찬해 주세요. 넷, 잠들기 전 5분만이라도 서로를 꼭 안아주세요. 이 단순하고 돈도 들지 않는 행동들이 여러분의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뇌를 젊게 만들며 무엇보다 남은 인생을 외롭지 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노년의 행복은 멀리 있는 파랑새가 아닙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용기, 그 작은 용기 안에 건강과 행복의 모든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사실은 다시 시작하기에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다시 따뜻한 봄바람을 불러오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